안녕하세요. 역사를 살아가는 박송입니다. 오늘은 고구려 출신 고선지 장군이 어떻게 서해까지 정벌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선지는 남북국 시대 당나라에서 사진절도사를 역임한 장수입니다. 당나라 사진교장 고사에게의 아들입니다. 당나라의 사진절도사 안서절도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를 안서 출신의 고구려 후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근거는 고구려 유민이 사막국으로 많이 유입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고구려인으로 보는 자료는 구당서, 신당서와 자치통감 등이 있습니다. 구당서와 신당서 고선지 자료는 그를 명확히 고구려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치통감에는 안서절도사 문멍영철이 고선지가 세운 정국을 시기한 나머지 개똥 같은 고구려 놈이라고 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수나라, 당나라가 고구려에서 연피를 당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고구려 사람을 엄청나게 증오하였다고 합니다. 오삼성이 완안성찬에 한 줄을 된 것을 보면 부몽이라는 성은 원래 서거인이 사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중개통화된 이민족 사이에서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욕할 때 하나의 정도를 기준으로 종족적 멸시를 표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한 예가 호정 안독산 가수한 사이에서도 보입니다. 고선지는 하려는 호정이나 주변인으로부터 시기를 받을 만큼 빛나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마지막 참명을 당했을 때도 그 비구에는 그 시기에 걸려 있는 듯 합니다. 신당서에는 그 유무가 말소가 술하여 무장답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고사계는 그의 유한한 것에 늘 근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를 치열한 영민하고 도량이 넓으며 용감하게 말타기와 할수기를 자유했다고 합니다. 일찍이 하사군에 예속되어 중급 장교로 있다가 사진교장이 되었습니다. 26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를 따라 안서로 갔습니다. 거기서 아버지가 세운 은공을 입어 역장병이 되었으나 곧 아버지와 같은 반열을 썼다고 합니다. 구당서와 신당서에서는 모두 그를 보통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안서군에 있을 때 절도사 전인과 개가운은 그가 장차 큰 제목이 될 것을 알아보지 못해 바보였다고 합니다. 그뒤 부몽 경찰에 의해 여러 차례 발탁되어 응기진 수사가 되었고 개원 말에 이르러 병력 2천을 그리는 전선 300 쪽을 타라입을 정보한 공으로 안서 부도가 되었습니다. 곧 사진 도평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기록에 그에 관한 초기 사적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747년 서벌유국을 원정하고 돌아온 뒤부터였습니다. 747년 토본, 지금의 티베트를 사라진 제국 토본과 사라진 제국이 동맹을 맺었고 서쪽으로 팽창하던 당나라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동진하자 그는 이 혁명절도사로 발탁됩니다. 토본적 정벌에 인물을 띈 그는 군사 1만 명을 이끌고 지금의 오싱낙국을 거쳐 파민의 공을 넘어 토본적 군사기지인 연운보를 격파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진격하여 험난하게 이름난 힌두쿠이 준령을 넘고 소벌굴 육국의 수도 인어월성을 점령한 후 사라산 제국과의 유일한 교통로인 그랑을 파괴하여 그들 간의 기후를 단절을 시켜버렸습니다. 제1차 원정에서 불름 대식국이 아라비아입니다.
72개국으로부터 항복을 받고 사라산 제국이 동지를 저지한 공으로 귀국하여 홍역영 의사의 중성에 올랐습니다. 750년 2차 원정에 나가 사라산 제국과 동맹을 맺으는 석국을 토벌하고 고관을 사로잡아 장안으로 호송하였습니다. 이 공으로 대북유동첨사라는 것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안이 문신들이 포화가 된 석국왕을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이에 붕괴한 서역 각국의 사라센들은 이들의 연합군을 편성하여 탈라스의 대평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고선주는 다시 7만 명의 제물군을 평정하여 제3차 원정에 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나라의 동맹을 가장한 카를루크가 배후에서 공격하였습니다. 배신자 카를루크가 뒤에서 공격하였습니다. 여기서 패배하고 후퇴하였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탈라스 전투입니다. 제2차 탈라스 원정에서 돌아왔습니다. 당나라 현종 그를 다시 하사절도사에 전임시키고 우인군 대장군에 임명하였습니다. 755년 이릉궁궁의 봉작을 받았습니다. 이에 11월 얼록상이 번영의 날을 일으켰습니다. 표적 보훈수가 되어서 출전하였습니다. 이때 그들의 병력은 비기, 학기, 삭방, 하서, 농우 등의 군대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원군을 덧붙이기 위하여 경사에서 5만 명을 선발군으로 뽑아 폐절한 봉상청과 교대하였습니다. 반란군이 동관으로 서들어오자 원래 방어지역은 한편 무단으로 떠나 동관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있던 부관 변영성이 사실을 가정하여 밀고 함으로써 억울한 지옥을 당하였습니다. 고선지 사적에 관한 자료는 고당서, 신당서의 고선지 일전이 있습니다. 이 두 문헌을 두루 살펴볼 때 소벌률 지금의 만사절도사 부분 영철과의 관계 등에 관한 기록은 고당서, 신당서가 보다 상세합니다. 최근의 고선지에 대한 연구로서 프랑스의 동양사학자 사반느가 종래의 중국 문헌 이외의 해로의 서방 아랍 등의 문헌을 섭렵한 후 고선지가 세운 탁월한 사적을 발굴해내어 서돌골사가 있습니다. 또 영국의 유명한 탐험가 스타인은 고선지 전적지를 직접 답사를 하고 연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고선지를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천재적인 전략가로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섬유질 제지법, 즉 종이를 만드는 법을 유럽에 전파했던 사실이 밝혀진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그 당시 서방에서는 종이를 만드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750년 제2차 탈라스 전투에서 이들에게 잡힌 포로 중에 종이를 만드는 기술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선지가 이루어간 빛나는 정권을 통하여 그런 뛰어난 전략가로서 통솔력과 전술이 매우 탁월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선지가 해명한 고구려인으로서 당나라에서 서해까지 정벌하고 그 공을 천하에 떨쳤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고구려인들이 후에 발해를 세우는 대조영 장군, 또 선동반도에 전하를 세운 고구려 후에 이정기 장군, 이 모두 세 사람이
우리들로 하여금 긍지를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고선희 장군, 대재영 장군, 이정기 장군은 훌륭한 우리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고선희 장군에 대해서 얘기를 하여 보았습니다. 항시 부족함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